And you take that the other way. Everybody say Deo! Judging vacation, it's my hostage refuge. I work in progress, you bleed just like you do. One hand high and deep to center. Trout back. Long into the new seating area in center field. A mammoth blast to straightaway center. Jim Thome would be proud. 박병호의 두 번째 홈런이 초대형 아치를 그렸다. 메이저리그는 열광했다. ¿Cómo que esto fue un rayazo para allá arriba? Que no yo no había visto que había metido la pelota ya tan arriba. Dead center is, anytime you can hit it out the center, it's impressive, but that was impressive. Oh my God. I see the flavors in the fair. I don't pay my mom. Everybody was just like, we weren't even watching them come in or anything. Everybody was just laughing at the fact that, okay, I can't stand at second base and hit it that far, but it's pretty cool. 타깃 필드를 가른 홈런 중 역대 5번째 비거리 초대형 홈런이었다. Standing in the back, washing dishes, not paying attention. Off the bounce, I heard everyone roar. Looked up, ball was right in my face. I had to grab it to save my own chops, and then that's the end of the story. KBO 홈런왕 박병호. 그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가장 먼저 존재감을 드러냈다. 4월 9일 쏘아올린 솔로포를 시작으로 4월에만 6개의 아치를 그리며 화려한 홈런쇼를 선보였다. 뜨거운 4월이었다. 저는 뭐 병호가 들으면 섭섭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좀 많이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잘했으면 좋겠고. 예. 만날 때마다 병호한테는 넌 무조건 미국 가야 돼. 이 선배의 말 믿고 꼭 도전했으면 좋겠어. 병호가 도전해줘서 굉장히 고맙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신인급 선수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스윙 메커니즘에서는 유명한 그 홈런 타자들에 비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메이저리그 최고의 홈런 타자 푸홀스, 하퍼, 그리고 트럼보. 박병호의 초반 홈런 레이스는 그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올 시즌 박병호는 포스팅 최고액을 쓴 미네소타 트윈스와 계약을 맺었다. 포스팅 금액 1,285만 달러는 스즈키 이치로에 이어서 아시아 야수 역대 2위. 국내 야수 중에선 최고액이다. 한국 선수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감은 고교 야구로까지 번지고 있다. 매서운 눈으로 선수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이들, 바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커지면서 좋은 선수를 선점하기 위한 스카우트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저처럼 그냥 한국에 살면서 메이저리그 팀 하고 있는 스카웃은 거의 한 10팀에서 12팀 정도 되고요. 오늘 지금 여기도 뭐 한국 담당 스카웃 말고 위에서 팀장들이 와 있는 팀들도 한 몇 개 팀 되고 있고요. 이곳에서 박병호 선수를 직접 스카우트한 담당자를 만날 수가 있었다. 미네소타 트윈스는 왜 박병호를 선택했을까? 박병호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관심 많이, 나이에 비해서 좀 상당히 좀 파워 있고요. 계속 시선은 그 박병호한테 각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네, 6구 쳤습니다. 레프트 멀리 갑니다. 홈런송 다 넘었습니다. 고교 야구 사상 첫 4연타석 홈런을 기록한 박병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눈도장을 찍기 충분했다. 아주 어저께처럼 기억납니다. 박병호의 이 장점이 파워 아닙니까요? 근데 그날 홈런 4개 치는 게 역시 게임에서 그 파워 나올 수 있다. 그럼 안심시키는 것 같아요. So I actually saw Park Byung-ho initially take 5 swings and 4 of them were home runs. It was one of the most impressive performances that I have ever seen in scouting at the amateur level. 박병호는 고교 졸업 후 KBO행을 택했다. 메이저리그는 또 한 번 러브콜을 보냈고 거기엔 1등 공신이 있었다.
일단 강정호 선수 정말 감사하죠. 이 모든 대한민국 선수들은 아마 강정호 좀 많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무릎 부상 후에 8개월 만에 타석에 선 강정호. 이제 강정호가 2사 2부에서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세 타석이 모두 득점. 예. 하고 빅스로 강정점 안 남았어요. 강정호가 복귀를 신고합니다. 왼쪽 이 타구는 안쪽. 타석 홈런 강정호. 강정호는 건재했다. 올 시즌 역대 최다인 8명의 코리안 메이저리거가 탄생한 데에는 강정호의 역할이 컸다. 1994년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와 입단 계약을 맺으면서 코리안 메이저리거의 역사는 시작됐다. 이후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했고 또 성과를 거두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야구는 여전히 변방이었다.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이 한국의 나라의 그런 그 야구 수준을 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메이저가 왔다 하는 식의 그런 발언도 하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뭐 저희가 실력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KBO에 있는 선수들을 다 데려갈 정도고 선수들이 생각하는 거나 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점들이 이제는 완전 바뀐 것 같습니다. WBC와 베이징 올림픽 여러 차례의 국제대회를 거치며 한국 야구는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3년 진출한 KBO 출신 류현진의 성공은 한국 야구에 대한 관심을 한 발 더 나아가게 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KBO 출신 야수 강정호의 성공. 그것은 한국 야구에 대한 믿음이자 확신이 되었다. 강정호 선수의 성공이 류현진 선수가 성공을 했을 때보다 임팩트가 더 센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야수들한테 많이 관심을 가졌고 또 새로운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는 강정호 선수가 정말 뭐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됐죠. 강정호가 성공을 하면서 이게 한국의 데이터가 미국과도 통하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강정호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동안 아시아 야구를 대표하던 나라는 일본이었다. 그러나 일본 특유의 스몰볼 야구는 정교함은 있었지만 파워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메이저리그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편견 또한 강해졌다. 이치로 선수의 대성공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 선수들에게는 좀 악영향을 불러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치로 같은 타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타력을 떨어뜨리는, 근데 우리 선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격폼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고 장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메이저리그가 최근 들어서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요. KBO 출신 한국 선수다 하면 수비보다는 공격을 좀 잘하는 선수들을 선호를 해요. 그게 요즘 한국 시장에 대한 조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강정호가 보여준 공격형 야구는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을 깨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강정호는 메이저리그가 사랑하는,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수가 됐다. 땡큐, 구치바가. 지난해 부상으로 오랜 공백을 가져야만 했던 강정호. 그가 휠체어를 타고 경기장에 등장했고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전 세계 야구의 신들이 모인 살벌한 전쟁터에서 인정을 넘어서 환호를 받는 선수가 된 것이다. 메이저리그를 열광케 한 코리안 야수들의 활약. 하지만 모든 야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메이저리그가 강정호와 박병호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 최근에 와서 야수가 많이 가느냐 하는 데는 그는 파워풀한 스윙,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타자들의 지표는 장타력을 갖춰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뭐 소위 말해서 소총보다는 당연히 대포가 가격이 더 비싸겠죠.
몇 년 전만 해도 70% 이상을 기록했던 평균 도루 성공률이 60%로 떨어지다 보니까 도루와 공격이라는 두 가지 옵션 중에 도루라는 옵션의 그런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장타를 칠 수 있는 타자를 점점 더 원해가고 있거든요. 메이저리그가 야수들에게 원하는 것 역시 호쾌한 홈런. 메이저리그가 박병호에게 열광하는 이유다.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한 박병호의 스윙. 거기엔 어떤 비밀이 있을까? 박병호 선수의 스윙을 집중 분석했다. 성남고 시절 4연타석 홈런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며 기대주로 관심을 모았던 박병호. 그의 홈런 역사는 화려하다. 거포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LG 시절. 그리고 넥센으로 트레이드가 된 이후에는 더 맹타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2012년 첫 홈런 왕에 오른 그는 4년 연속 홈런왕, 역대 최초 KBO 리그 2년 연속 50홈런, 이런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박병호의 활약이 큰 화제였던 만큼 논란도 있었다. 잠실에 비해 작은 목동 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면서 덕을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 물론 여기서는 펜스 맞을기 이제 목동에서 넘어가는 그런 홈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요 최근에 박병호 홈런 치는 거 보면은 잠실이 아닌 어느 세계 큰 야구장에 가도 박병호 타고는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박병호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거리 홈런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라움이 많이 들었고, 특히 이제 바깥쪽 그 빠른 공 2개를 밀어쳐서 홈런을, 그것도 상당히 큰 비거리의 홈런을 만들어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박병호가 메이저리그에서 만들어낸 홈런들을 분석해봤다. 최장거리를 기록한 8호 홈런의 비거리는 무려 139m. 평균 홈런 비거리도 약 130m에 달한다. 올 시즌 최고 타구 속도의 스탠튼, 최장거리를 기록한 마자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홈런. 이 같은 폭발적인 홈런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일단은 피지컬 자체가 돼요. He has raw, natural power. 병호의 힘, 메이저 선수들하고 안 떨어지죠. 다른 나라에 있는 선수들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깜짝 놀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홈런과 힘은 등식으로 연결된다. 박병호가 보여준 폭발적 타구의 비밀은 단연 힘이다. 트레이너들이 출근 시간을 좀 당겨서 나와야 될 정도로 좀 일찍 나오고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뭐 벤치프레스나 이두 운동 할 때 제일 무거운 중량을 드는 선수였습니다. 185cm가 넘는 신장에 탄탄한 체격. 야구 선수로서 탁월한 신체 조건을 가진 박병호지만 그는 여기에 하나를 더했다. 이른바 벌크업이라 불리는 몸 키우기에 열중한 것이다. 그 파워면에서는 훨씬 월등하다는 걸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더구나 요즘에 유행한 게 바로 이 벌크업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웨이트 트레이닝과 식이요법으로 근육량을 키우는 벌크업. 이 벌크업의 효과는 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강정호 역시 꾸준한 벌크업을 통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165cm, 메이저리그 최단신 알투베 선수가 파워 히터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벌크업의 효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본 야구에서 알투베 같은 선수가 있으면 절대 홈런치라고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말리지 않거든요. 메이저리그 야구가 장타를 지향한다는 부분을 알투베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알투베가 본인의 신체적 능력에 대해서 이미 한계를 정해두지 않고 계속해서 웨이트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파워를 길러나간 부분이 결국 최근의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힘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쉬운 상대가 아니다. 우월한 힘을 가졌다는 거포 유망주 박병호도 프로 입단 후에 어려움을 겪었다. LG 때의 어떤 타격폼을 보면
상당히 그 볼을 마중 많이 나가서 이동이 심했고 많이 이동이 되면 역학적으로 이 회전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밸런스가 많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죠. 나도 그때 당시에 타격 코치로 있었는데 그때 돌이켜봤을 때는 나도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선수들한테 편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LG에서의 오랜 침묵은 넥센으로의 트레이드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박병호를 데려온 넥센이 믿지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 당시 야구계의 중론. 하지만 이 트레이드는 박병호에게도 넥센에게도 전화위복이 됐다. 박병호 선수 보고 제가 첫마디 그랬습니다. 내가 질 수 있는 거는 4번 타자. 넥센의 4번 박병호. 타석에 들어가면은 4번 타자답게 투수가 겁낼 수 있고 미스윙, 컨스윙을 다 알아. 김시즌 감독은 박병호의 방망이에 믿음을 실어줬다. 이적 후 넥센에서의 첫 번째 경기. 경기 결과는 4타수 무안타. 박병호의 방망이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냥 힘으로만 치려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스윙이 맞을 때 그 헤드에 중심에 힘을 실지 못하는 그런 스윙을 했기 때문에 휘두르게 되고, 그렇지만 지금의 박병호는 스윙이 상당히 간결해졌기 때문에 볼을 어느 정도 더 한 2개 정도는 더 자기 몸에 붙여서 칠 수 있는 그런 스윙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박흥식 타격 코치는 박병호의 타격 폼에서 문제점을 찾았다. 고민 끝에 타격 폼을 수정하기로 했다. 타격 준비 자세에서 손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어깨 높이에 있던 손을 귀까지 올렸다. 배트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손이 어깨 높이에 있을 때 박병호의 배트는 뒤로 미세하게 한 번 이동한 후에 다시 앞으로 오며 스윙 궤적을 그린다. 반면 배트를 쥔 손의 출발 위치를 귀 부분까지 올린 2012년 박병호의 배트는 앞뒤 움직임이 거의 없이 도끼로 내려 찍듯 한 번에 강렬한 스윙 궤적을 그려냈다. 백스윙이 간결해지면서 중심 이동이 줄었고 그만큼 타구의 정확성과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박병호 선수는 바깥쪽을 잘 치는 선수였고 몸쪽에 대한 대처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또 있었다. 박병호가 몸쪽 빠른 공에 유독 약하다는 점이었다. 몸쪽 공은 박병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야수들이 정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바깥쪽을 어설프게 던져서는 4번 타자들이 또 체격적으로 좋잖아요. 뭐 이대호 선수라든지 보면 배트도 긴 걸 쓰기 때문에 웬만한 바깥쪽은 4번 타자한테는 치기 좋은 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몸쪽을 던지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이 몸쪽 공을 팔을 펴서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배트가 거의 1m 가까이 60cm 이상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포인터가 이 몸쪽에 올라 그러면은 이 손이 이까지 나와야 돼, 이까지. 그래야 이 배 중심이 여기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팔을 피면 어떻게 돼요? 각이 안 나옵니다.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각이 안 나와요. 2013년 스프링 캠프. 몸쪽 공을 정복하기 위해 박병호는 절치부심했다. 작년에 몸쪽 대처하는 게 제 몸의 한 80%가 완성이 됐었어요. 근데 그 20% 나머지를 채우는 게 지금 캠프에. 박병호는 그 과제를 해냈다. 2014년 박병호는 몸쪽 낮은 공까지 당겨치면서 무결점 타자로 거듭났다. 그 비결은 이 타격폼. 박병호의 트레이드 마크인 몸통 스윙이 탄생한 것이다. 하체가 이 대퇴가 단단하고 힙에 어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양팔을 붙여서 힙으로 턴을 할 수 있는 박병호만의 어떤 특이한 타격 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크닉이죠. 병호가 지금 가장 보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이 포인트가 한 3가지가 되는데
스트라이드 하기 전에 발을 모았다가 직선, 유효질량을 내는 이 병진하는 그 동작이 굉장히 강하고 폭도 크고 강하게 스트라이드 하는 그런 스트라이드를 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그런 어떤 허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강한 오른팔을 쓸 수 있게 붙여서 나오는 그런 회전력 종합적으로 돼서 병호가 이런 그런 엄청난 타구를 내는 타자로 성장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딱딱한 선수는 아마 그 볼에 따라가기 힘들 것입니다. 또 박병호 선수는 유연성도 겸비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몸통 스윙에 빨리 적응이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통 스윙은 박병호가 가진 탁월한 힘과 유연성의 결과다. 튼튼한 하체에서 시작된 힘이 강한 스트라이드 동작을 통해 손실 없이 허리까지 전달된다. 거기에 유연한 허리와 강력한 골반의 회전력이 더해진 몸통 회전. 그리고 그 힘이 임팩트를 가하는 오른팔까지 더해지면서 폭발적인 타구를 날려보내는 것이다. 타석에선 박병호는 유독 등번호가 정면에 도드라져 보인다. 몸통 스윙의 회전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많이 보이죠. 예, 이게 좋은 자세예요. 국내 타자뿐 아니라 일본, 미국을 보면 잘 치는 타자는 스타트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팔을 끝까지 당기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공까지 가는 이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에서 힘을 많이 가속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면 가속이 덜 붙은 상태에서 맞으니까 비거리가 생각만큼 안 나가는 거예요. 팔 시위를 당기듯 최대한 상체를 비트는 준비 동작.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타자로 꼽히는 마이크 트라우드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다. 탁월한 힘과 유연성,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박병호의 몸통 스윙. 메이저리그도 감탄했다. He has some raw power. I mean, let's take a look at the swing of the pitch. It looked like a little cutter coming inside that stayed inside and didn't cut. And they have a tendency to go a long way, those cutters. But he pulled his hands in, and this guy likes to extend it. But yeah, you see how tight he pulled those hands, and he's got great power. 그래서 저는 선수 시절에는 이 몸쪽 공으로 오면은 팔을 펴가지고 파울을 쳐버렸습니다. 파울을. 근데 그거를 박병호 선수가 이 몸통 스윙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만드는 건데 그게 진짜 정답이거든요. 박병호 같은 그런 선배가 내 앞에 있었으면은 저도 아마 좀 따라하고 막 했을 텐데. 하지만 박병호의 눈부신 초반 레이스는 메이저리그 타 구단들의 정밀 분석 대상이 됐다. 약점인 빠른 패스트볼에 집중 공략당하며 슬럼프에 빠졌다. 박병호에게 변화가 필요했다. 지난 3일 2루타 2개를 포함해 시즌 첫 3안타를 기록하면서 박병호는 14경기 만에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 경기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다. 바로 타격 폼에 또 한 번 변화를 준 것이다. 다리를 오므리는 동작을 생략하고 바로 왼다리가 앞으로 나가며 폼이 좀 더 간결해졌다. 타격 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붙였다 크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기존의 타격 폼이었다면 준비 동작을 최소화해 약점으로 노출된 빠른 패스트볼에 대처하는 자세로 타격 폼을 수정한 것이다. 준비 동작이 좀 늦어서 좀 실투가 와도 이제 파울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준비 동작을 좀 빨리 하면서 대처를 하려고 오늘 좀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거를 좀 잘 유지를 해서 좀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정호 선수 역시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타격 폼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타격을 할 때 다리를 높이 드는 레그킥 동작 때문이었다.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대체로 타석에 발을 붙이고 타격을 한다. 안정적인 하체를 확보해서
빠른 볼에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강정호의 한쪽 다리를 드는 레그킥 동작은 몸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빠른 공 대처에 불리할 것이란 논란이 있었다. 레그킥은요, 레그킥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리를 아무리 높이 들더라도 어떻게 되었든 발은 먼저 땅에 닿게 돼 있는 거예요. 다리를 들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놓는 동작과 그 시간 조절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가는 과정에서 출발을 할 때 몸 전체가 많이 움직이느냐 아니냐. 그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오로지 결과로 판단되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 강정호는 시범 경기 부진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뛸 준비가 안 됐다는 혹평을 들으며 데뷔 후 3경기 동안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다. 자연스레 레그킥에 대한 논란도 가속화됐다. 하지만 강정호는 남다른 자신감을 보이며 훈련에 매진했다. 4경기 만에 정확하게 7타석 만에 뽑아낸 메이저리그 첫 안타. 이 안타에는 강정호 특유의 무기가 없었다. 레그킥을 하지 않고 안타를 쳐낸 것이다. 그렇다면 강정호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레그킥을 포기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 강정호는 볼 카운트에 따라 레그킥을 활용했다. 볼 카운트가 유리할 때는 자신의 폼을 그대로 가져가며 레그킥으로 힘을 실어 장타를 노렸다. 하지만 볼 카운트가 불리해지면 레그킥을 하지 않고 타이밍을 맞추며 정확한 타격을 하는 데 집중했다. 레그킥을 상대 투수 성향과 볼 카운트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여유를 찾은 것이다. 시동을 빨리 걸어야 돼, 시동을. 예, 보통 투수들이 해갖고 이럴 때 이제 시동을 걸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피처가 잡고 있다가 뺄 때, 그럴 때부터 준비를 해서 그 강정호가 그래서 하잖아요. 딱 하면 벌써 다리를 들고 시동을 빨리 건다니까요. 레그킥을 하는 다른 선수들은 투수가 글러브에서 공을 빼고 던질 준비를 마쳤을 때 다리를 든다. 이미 투수와의 타이밍 싸움에 불리해진 것. 하지만 강정호의 레그킥은 달랐다. 투수의 손이 글러브를 빠져나오기 전에 다리를 들고 타격 준비를 마쳤다. 투수와의 타이밍 싸움에서 준비 동작을 한 박자 빨리 가져간 것이다. 결국 강정호의 레그킥이 빠른 패스트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논란은 의미가 없었다. 3월에 강정호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부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 전까지 KBO 리그 출신 타자가 성공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레그킥이라는 게 동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레그킥이 빠른 공을 못 잡는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레그킥 논란이 아시아 야수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한다. 강정호는 오직 실력으로 그 편견을 깼다. 메이저리그 대표 파이어볼러 체프먼도 문제가 없었다. 이날 체프먼의 구속은 시속 161km. 강정호는 다리를 더 빨리 들어 빠른 볼에 대비한 타이밍을 빨리 가져갔다. 레그킥 논란을 깨고 패스트볼 킬러가 된 강정호. 거기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다. 정호는 게스히팅을 할 때 빠른 직구를 노릴 때는 변화구를 절대로 안 치는 그런 성관하고 좋은 눈을 갖고 있어요. 구종을 하나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가감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5월 27일 애리조나 대 피츠버그. 투아웃 주자 만루 상황에서 2개의 슬라이더를 보낸 강정호. 만루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져야만 하는 상대 투수의 볼을 놓치지 않았다. 상대가 패스트볼을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든 강정호의 전략이 빛이 난 것이다. 강정호의 선구안이 빛났던 또 하나의 경기. 상대 마무리 투수 론도는
빠른 공을 잘 치는 강정호를 의식해 6개 연속 슬라이더를 던졌다. 투수리 풀카운트, 이제 승부의 시간. 강정호는 처음으로 들어온 단 하나의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고 홈런으로 만들어냈다. 이날 강정호가 쏘아올린 홈런에는 그의 탁월한 선구와는 물론 자신감과 뚝심까지 녹아있었다. 6개 연속 슬라이더가 왔었는데 그 마지막에 직구 하나 좀 던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딱 마침 직구가 와서 또 가운데 실투가 와서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쳤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95마리에 맞춰서 레그킥이라든지 모든 동작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볼도 뭐 제품은 100마리를 던져도 정호는 게스히팅을 하면 그런 볼도 칠 수 있는 그런 이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기다렸던 이대호 선수의 미국 진출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메이저리그가 아닌 마이너리그와 계약을 맺었다. 스프링 캠프 결과에 따라 메이저리그 합류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 메이저리그에도 없는 세계 최초 9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조선의 4번 타자. 한일 야구 양대 리그를 정복하고도 이대호는 또 한 번의 도전을 선택했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좀 환경에서 야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미룬 채 평범하게 계약하고 미국에 도전한 거잖아요. 저는 그 자체로만 해도 정말 저는 인정을 했어요. 저라면 그렇게 한국에서 야구 잘하고 일본에서 그렇게 좋은 대우라면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미국 진출을 앞두고 이대호는 대대적인 체중 감량까지 강행하며 각오를 다졌다. 시애틀 메리너스의 스프링 캠프 현장. 이곳에서 만난 이대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시범 경기에서의 성적이 메이저리그 합류로 이어지는 만큼 집중, 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빅보이의 위력을 선보였다. Number 10, Dae-Ho Lee. 치열했던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대호는 극적으로 25인 로스터에 합류했다. 역시 이대호였다. Dae-Ho Lee, high drive, center field. What a carry on the track. It is out of here. Dae-Ho Lee with a home run. The big Korean with his first major league home run, and the Mariners are on the board. It's 2-1 Oakland.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본 코리안 메이저리그 중이나 한국 선수 중에서 이대호만큼 타격의 스킬이 뛰어난 선수는 몇 안 돼요. 엄청난 타격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대호예요. I've been telling people for years that the best players in this country can compete with the best players in any other country. 잘 친 타자들은 어떤 공이든 간에 배트 중심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처하는 능력이 이대호가 탁월하다는 거죠. 이 컨택은 오히려 박병호보다는 이대호가 더 한 수 위입니다. 컨택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타력도 가지고 있지만은 율도 상당히 좋은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선수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 가장 완벽한 스윙을 구사한다는 이대호.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현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리 동작인데요. 분리라는 게 다리는 나가는데 팔은 뒤로 간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개가 분리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이게 분리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한데 대부분 선수가 잘 안 돼요. 다리를 드는 선수가 있고 안 드는 선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탠스 자세에서 스트라이드가 될 때 이 양손이 백스윙이 최대한 뒤로 또는 자연스럽게 가서 파워 포지션에 가장 잘 갖다 놓는 게 좋은 타자예요. 제가 볼 때는 이대호 선수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가장 뛰어납니다.
분리 동작의 원리는 이렇다. 하체가 스트라이드 후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동시에 상체는 뒤로 최대한 회전한다.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어 각각 제 역할을 하게 되는다. 덕분에 탄탄한 하체의 힘과 상체의 회전력은 시너지를 일으켜 힘이 극대화된다. 상하체 분리 동작이 가장 탁월하다는 이대호. 그의 레그킥 역시 분리 동작의 원리를 잘 활용한 타격폼이라고 한다. 이대호 선수는 우리가 레그킥을 하지만은 레그킥 한다는 그런 거를 못 느낄 정도로 레그킥을 해요. 상당히 그 이대호 선수가 높게 레그킥을 하는데 강정호 선수 이래 보면 이 발끝이 이 뒷다리 쪽으로 오기 때문에 나가는 스트라이드 나가는 폭이 넓어요. 그런데 이대호 선수는 레그킥 높게 하지만은 발끝이 스트라이드 딛는 쪽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체중을 사용하면서도 투수한테 적응할 수 있는 스트라이드 여기 이제 짧게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빠른 볼이나 느린 볼이나 이 시간 차에 별로 두지 않고 잘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대호의 활약을 감안할 때 현재 메이저리그의 대접은 만족스럽지 않다. 한 포지션에 두 선수를 번갈아 기용하는 플래툰 시스템 때문이다. 플래툰 이렇게 뛰는 선수들은 잠 잘 때도 불안하게 자고요. 잘할 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잘할 때는 계속 나가고 싶고 나한테 기회만 있으면 내가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게임을 못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좌절이 생기고 힘들겠어요. 무엇보다도 이대호 선수와 함께 플래툰을 맡고 있는 애덤 린드라는 선수가 물론 시애틀 입장에서는 3명의 유망주나 줬고 데려오기 위해서 올해 연봉도 $800만 이대호 선수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어차피 올 시즌 끝나면 FA로 풀려서 팀을 떠날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린드를 반드시 써야 될 만한 그런 요인이 없는 선수예요. 지금 같은 활약만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린드의 출장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대호 선수의 출장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정된 기회 속에서 이대호는 최고의 활약으로 시애틀의 보물이 되어가고 있다. He didn't take that the other way. Everybody say Deo! Oh yeah! Boom, boom, boom goes Deo. And he gets a curveball. This is a breaking ball, 82 miles an hour, right in the middle of the plate, and he hits it off the warehouse. Beautiful. He's no stranger to home runs. He's a great career over in Korea and Japan. And he is becoming an early legend here. 얼굴을 보잖아요. 그리고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내가 게임 못 나가서 막 좌절하고 막 화가 나는 모습이 아니고 나한테 기회만 생기면 내가 팀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지 100%가 아니라 한 1000%로 뛰고 있는 것 같아. 그만큼 정말 저도 정말 인정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던 김현수 선수는 시즌 초반 오랜 침체기를 겪었다. 타마를 칠 수 있는 타율, 또 홈런을 많이 쳐야 된다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을 김현수 선수한테 줬던 게 선수 본인을 너무 좀 압박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I was actually a little bit surprised with Kim Hyun-soo, the fact that he struggled so much in spring training. I thought that he would be better. 신고 선수 출신으로 2006년 KBO 리그에 데뷔한 김현수. 누구보다 많은 안타를 때려냈다. 타격 기계라는 별명까지 얻을 만큼 정교함과 파워를 두루 갖춘 KBO 최고의 타자로 군림했던 김현수 선수.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김현수 역시 변화를 시도했다. 타격을 할 때 높이 들었던 다리의 위치를 낮게 바꾼 것이다. 메이저리그의 빠른 공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였다. 하지만 스프링 캠프에서 김현수를 만난 최희섭 해설위원은 우려를 표했다. 김현수 선수와 같이 미팅을 한번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타격 폼에 나왔는데 벌써 자기 잘못된 스윙을 알고 있어요. 한 2, 3주 정도 홈런 치는 그 선수들하고 같이 배팅 훈련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들도 멀리 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윙이 커졌다. 그렇게 인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Second and third, one down. Wade cracks that one towards first. Nice play by Darren Ruff. 한 방을 보여야겠다는 욕심이 김현수의 발목을 잡았다. 홈런 타자들과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다. 생가사를 지로에서 했잖아요. 마이너냐 메이저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훨씬 더 기량에 미달되는 타격 폼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심리가 불안하니까. 메이저리그는 가혹했다. 4월 한 달간 김현수가 출전한 경기는 고작 6경기. 기회가 없으니 기적도 기대할 수 없었다. 볼티모어 구단과 언론은 김현수에게 마이너리그 행을 압박했다. 하지만 김현수는 꿋꿋이 그 시간을 버텨냈다. 그리고 11일 만에 선발 출전한 김현수. 오랜 부진을 탈출한 신호탄이 터졌다. 이날 김현수는 3안타를 기록하면서 눈도장을 찍었다. 김현수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후 김현수의 출장일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탁월한 선구안과 정확한 컨택 능력을 앞세워 예전 우리가 알던 그 김현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시즌 초반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던 볼티모어가 꺼내든 김현수 카드는 대성공이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한국보다는 훨씬 짧아졌어요, 지금. 준비를 굉장히 빨리 하고 왼발 앞에서 다 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김현수의 첫 홈런. Kim right field, is this number one? It is gone for Kim, and the Orioles have the lead. His first major league home run has put the Birds on top. Boy, did that ball get out of here in a hurry. You know, of course, you're probably going to give him the silent treatment. You know, first major league. What's going on here? There you go.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안 넘어갈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넘어가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기쁘시다면 좀 더 웃으시라고. 못 뛰는 거는 뭐 내가 다 초반에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 항상 뭐 언제든지 나가게 되면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게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You know, it's a special moment from him, and you know he collided with a fastball. They'd been pitching there, and he cheated a little bit and got him. But you know, he's hit home runs before, and we'll hit some other ones. But I'm happy for him. He's on base a couple of times for us. 지난 3일 보스턴 내야수들은 우측으로 타구를 많이 보내는 김현수의 타구 방향을 의식해 수비 시프트를 걸었다. 하지만 김현수는 수비 시프트를 보기 좋게 뚫고 또 하나의 안타를 만들어냈다. 수비 시프트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김현수 스스로가 증명해낸 것이다. 쇼홀터 감독이 결국은 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그 타이밍에 김현수 선수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기용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와중에 쇼홀터 감독의 그런 마인드를 돌려놓은 게 김현수 선수고 우리 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김현수 선수의 모습 그대로 펼친다 그런다면 앞으로도 큰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오늘도 그곳에선 전 세계 최정상의 투수들이 한 구 한 구 혼신의 힘을 싣고 있다. 메이저리그 괴물 투수들의 평균 구속은 약 148km. 빠르고 무브먼트가 심한 메이저리그의 강속구는 일본의 야구 천재 스즈키 이치로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 역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다리를 드는 특유의 타격폼을 벌이며 변화를 줬다. 메이저리그는 최고의 선수들에게 더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다그친다. 코리안 야수들이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도 바로 위력적인 강속구 때문. 이는 야수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할 강적이다. 메이저리그에서 우리 야수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첫 번째, 상대 배터리의 호흡을 읽어라. 스프링 캠프를 가서 처음에 공을 치면요, 전부 다 파울이에요. 밀려요. 왜? 이 몸은 돌아가는데 눈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공을 못 잡아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템포가 빠릅니다. 지금 그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런 거지 빠른 걸 못 치는 게 아니에요. 강정호 선수의 말이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강정호 선수는 이 상대 투수에 맞춰가지고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 포수가 내는 그 볼 배합 또 사인을 내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스윙을 돌린다고 했었거든요. 본인의 스윙이나 이런 메커닉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바꾸지 않고 상대의 분석, 투수에 맞춰서 분석하지 말고 우선은 포수에 대해서 약간 분석을 하면서 스윙을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타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둘째, 자신만의 배팅 타이밍을 찾아라. 박병호 같은 선수는 포인트가 굉장히 뒤에요. 몸에 붙여놓고 때리는 스타일이고 강정호는 포인트가 앞입니다. 그런데 빠른 볼을 너무 뒤에다 놓고 가면은 이 파울볼이나 좀 아무래도 허싱이라는 게 많다는 거죠. 자꾸 늦으면은 타이밍을 자기가 맞추는 타이밍보다 한 템포 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셋째, 배팅 박스를 100% 활용하라. 아시아 선수들이 메이저 선수들보다 어렸을 때 교육을 타석을 습관적으로 많이 붙어서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요. 조금 더 정도 넉넉하게 떨어져서 치면 훨씬 편안하게 양팔을 뻗어서 칠 수 있고 몸쪽 대처 능력도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고 훨씬 더 빠른 볼을 더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넷째, 시간이 약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리그를 즐겨라. 지금 메이저리그 진출한 선수들은요, 기술적으로 완성된 선수들이에요. 메이저리그는 뭐 가능성 있는 선수를 데려가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완성돼 있는 상품을 가서 그냥 바로 사용하는 거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칠 수 있는 무기는 자신감이에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과 더 앞으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상대팀 투수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안타와 좋은 에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타격에서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한 1세대 메이저리거부터 2016년 놀라운 활약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까지 꿈은 이루어졌고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희망 좀 생긴 것 같아요. 예, 아 나도 할 수 있다. Park Byung Holt continues and Yang continues and lead over the course develop a career and you know a resume of success. I think there'll be even more teams, and that dozen teams will end up being 30 teams at some point. 야구는 어디에 가든 똑같거든요. 어떤 선수라도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실패 생각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아침 태평양을 넘어 전해질 사이다 같은 승리의 소식들. 이제 우리에겐 마음껏 응원하고 제대로 즐길 일만 남았다.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메이저리그가 최근 들어서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요. KBO 출신 한국 선수다 하면 수비보다는 공격을 좀 잘하는 선수들을 선호를 해요. 그게 요즘 한국 시장에 대한 조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강정호가 보여준 공격형 야구는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을 깨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강정호는 메이저리그가 사랑하는,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수가 됐다. 땡큐, 고치바가. 지난해 부상으로 오랜 공백을 가져야만 했던 강정호. 그가
휠체어를 타고 경기장에 등장했고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전 세계 야구의 신들이 모인 살벌한 전쟁터에서 인정을 넘어서 환호를 받는 선수가 된 것이다. 메이저리그를 열광케 한 코리안 야수들의 활약. 하지만 모든 야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메이저리그가 강정호와 박병호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 최근에 와서 야수가 많이 가느냐 하는 데는 그런 파워풀한 스윙,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타자들의 지표는 장타력을 갖춰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예, 뭐 소위 말해서 소총보다는 당연히 대포가 가격이 더 비싸겠죠. 몇 년 전만 해도 70% 이상을 기록했던 평균 도루 성공률이 60%로 떨어지다 보니까 도루와 공격이라는 두 가지 옵션 중에 도루라는 옵션의 그런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장타를 칠 수 있는 타자를 점점 더 원해가고 있거든요. 메이저리그가 야수들에게 원하는 것 역시 호쾌한 홈런. 메이저리그가 박병호에게 열광하는 이유다.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한 박병호의 스윙. 거기엔 어떤 비밀이 있을까? 박병호 선수의 스윙을 집중 분석했다. 성남고 시절 4연타석 홈런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며 기대주로 관심을 모았던 박병호. 그의 홈런 역사는 화려하다. 거포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LG 시절. 그리고 넥센으로 트레이드가 된 이후에는 더 맹타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2012년 첫 홈런 왕에 오른 그는 4년 연속 홈런왕, 역대 최초 KBO 리그 2년 연속 50홈런, 이런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박병호의 활약이 큰 화제였던 만큼 논란도 있었다. 잠실에 비해 작은 목동 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면서 덕을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 물론 여기서는 펜스 맞을기 이제 목동에서 넘어가는 그런 홈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요 최근에 박병호 홈런 치는 거 보면은 잠실이 아닌 어느 세계 큰 야구장에 가도 박병호 타고는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박병호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거리 홈런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라움이 많이 들었고, 특히 이제 바깥쪽 그 빠른 공 2개를 밀어쳐서 홈런을, 그것도 상당히 큰 비거리의 홈런을 만들어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박병호가 메이저리그에서 만들어낸 홈런들을 분석해봤다. 최장거리를 기록한 8호 홈런의 비거리는 무려 139m. 평균 홈런 비거리도 약 130m에 달한다. 올 시즌 최고 타구 속도의 스탠튼, 최장거리를 기록한 마자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홈런. 이 같은 폭발적인 홈런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일단은 피지컬 자체가 돼요. He has raw, natural power. 병호의 힘, 메이저 선수들하고 안 떨어지죠. 다른 나라에 있는 선수들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깜짝 놀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홈런과 힘은 등식으로 연결된다. 박병호가 보여준 폭발적 타구의 비밀은 단연 힘이다. 트레이너들이 출근 시간을 좀 당겨서 나와야 될 정도로 좀 일찍 나오고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뭐 벤치프레스나 이두 운동 할 때 제일 무거운 중량을 드는 선수였습니다. 185cm가 넘는 신장에 탄탄한 체격. 야구 선수로서 탁월한 신체 조건을 가진 박병호지만 그는 여기에 하나를 더했다. 이른바 벌크업이라 불리는 몸 키우기에 열중한 것이다. 그 파워면에서는 훨씬 월등하다는 걸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더구나 요즘에 유행한 게 바로 이 벌크업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웨이트 트레이닝과 식이요법으로 근육량을 키우는 벌크업. 이 벌크업의 효과는 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강정호 역시 꾸준한 벌크업을 통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165cm, 메이저리그 최단신 알투베 선수가 파워 히터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벌크업의 효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본 야구에서 알투베 같은 선수가 있으면 절대 홈런 치라고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말리지 않거든요. 메이저리그 야구가 장타를 지향한다는 부분을 알투베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알투베가 본인의 신체적 능력에 대해서 이미 한계를 정해두지 않고 계속해서 웨이트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파워를 길러나간 부분이 결국 최근의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힘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쉬운 상대가 아니다. 우월한 힘을 가졌다는 거포 유망주 박병호도 프로 입단 후에 어려움을 겪었다. LG 때의 어떤 타격폼을 보면 상당히 그 볼을 마중 많이 나가서 이동이 심했고 많이 이동이 되면 역학적으로 이 회전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밸런스가 많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죠. 나도 그때 당시에 타격 코치로 있었는데 그때 돌이켜봤을 때는 나도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선수들한테 편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LG에서의 오랜 침묵은 넥센으로의 트레이드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박병호를 데려온 넥센이 믿지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 당시 야구계의 중론. 하지만 이 트레이드는 박병호에게도 넥센에게도 전화위복이 됐다. 박병호 선수 보고 제가 첫마디 그랬습니다. 내가 질 수 있는 거는 4번 타자. 넥센의 4번 박병호. 타석에 들어가면은 4번 타자답게 투수가 겁낼 수 있고 미스윙, 컨스윙을 다 알아. 김시즌 감독은 박병호의 방망이에 믿음을 실어줬다. 이적 후 넥센에서의 첫 번째 경기. 경기 결과는 4타수 무안타. 박병호의 방망이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힘으로만 치려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스윙이 맞을 때 그 헤드에 중심에 힘을 실지 못하는 그런 스윙을 했기 때문에 휘두르게 되고, 그렇지만 지금의 박병호는 스윙이 상당히 간결해졌기 때문에 볼을 어느 정도 더 한 2개 정도는 더 자기 몸에 붙여서 칠 수 있는 그런 스윙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박흥식 타격 코치는 박병호의 타격 폼에서 문제점을 찾았다. 고민 끝에 타격 폼을 수정하기로 했다. 타격 준비 자세에서 손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어깨 높이에 있던 손을 귀까지 올렸다. 배트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손이 어깨 높이에 있을 때 박병호의 배트는 뒤로 미세하게 한 번 이동한 후에 다시 앞으로 오며 스윙 궤적을 그린다. 반면 배트를 쥔 손의 출발 위치를 귀 부분까지 올린 레그킥을 하지 않고 안타를 쳐낸 것이다. 그렇다면 강정호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레그킥을 포기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 강정호는 볼 카운트에 따라 레그킥을 활용했다. 볼 카운트가 유리할 때는 자신의 폼을 그대로 가져가며 레그킥으로 힘을 실어 장타를 노렸다. 하지만 볼 카운트가 불리해지면 레그킥을 하지 않고 타이밍을 맞추며 정확한 타격을 하는 데 집중했다. 레그킥을 상대 투수 성향과 볼 카운트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여유를 찾은 것이다. 시동을 빨리 걸어야 돼, 시동을. 예, 보통 투수들이 해갖고 이럴 때 이제 시동을 걸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피처가 잡고 있다가 뺄 때, 그럴 때부터 준비를 해서, 그 강정호가 그래서 가잖아요. 딱 하면 벌써 다리를 들고 시동을 빨리 건다니까요. 레그킥을 하는 다른 선수들은 투수가 글러브에서 공을 빼고 던질 준비를 마쳤을 때 다리를 든다. 이미 투수와의 타이밍 싸움에 불리해진다. 하지만 강정호의 레그킥은 달랐다. 투수의 손이 글러브를 빠져나오기 전에 다리를 들고 타격 준비를 마쳤다. 투수와의 타이밍 싸움에서 준비 동작을 한 박자 빨리 가져간 것이다. 결국
강정호의 레그킥이 빠른 패스트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논란은 의미가 없었다. 3월에 강정호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부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 전까지 KBO 리그 출신 타자가 성공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레그킥이라는 게 동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레그킥이 빠른 공을 못 잡는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레그킥 논란이 아시아 야수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한다. 강정호는 오직 실력으로 그 편견을 깼다. 메이저리그 대표 파이어볼러 채프먼도 문제가 없었다. 이날 채프먼의 구속은 시속 161km. 강정호는 다리를 더 빨리 들어 빠른 볼에 대비한 타이밍을 빨리 가져갔다. 레그킥 논란을 깨고 패스트볼 킬러가 된 강정호. 거기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다. 정호는 게스히팅을 할 때 빠른 직구를 노릴 때는 변화구를 절대로 안 치는 그런 성관하고 좋은 눈을 갖고 있어요. 구종을 하나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가감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5월 27일 애리조나 대 피츠버그. 투아웃 주자 만루 상황에서 2개의 슬라이더를 보낸 강정호. 만루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져야만 하는 상대 투수의 볼을 놓치지 않았다. 상대가 패스트볼을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든 강정호의 전략이 빛이 난 것이다. 강정호의 선구안이 빛났던 또 하나의 경기. 상대 마무리 투수 론도는 빠른 공을 잘 치는 강정호를 의식해 6개 연속 슬라이더를 던졌다. 투수리 풀카운트, 이제 승부의 시간. 강정호는 처음으로 들어온 단 하나의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고 홈런으로 만들어냈다. 이날 강정호가 쏘아올린 홈런에는 그의 탁월한 선구안은 물론 자신감과 뚝심까지 녹아있었다. 6개 연속 슬라이더가 왔었는데 그 마지막에 직구 하나 좀 던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딱 마침 직구가 와서 또 가운데 실투가 와서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쳤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95마리에 맞춰서 레그킥이라든지 모든 동작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볼도 제품은 100마리를 던져도 정호는 게스히팅을 하면 그런 볼도 칠 수 있는 그런 이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기다렸던 이대호 선수의 미국 진출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메이저리그가 아닌 마이너리그와 계약을 맺었다. 스프링 캠프 결과에 따라 메이저리그 합류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 메이저리그에도 없는 세계 최초 9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조선의 4번 타자. 한일 야구 양대 리그를 정복하고도 이대호는 또 한 번의 도전을 선택했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좀 환경에서 야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미룬 채 평범하게 계약하고 미국에 도전한 거잖아요. 저는 그 자체로만 해도 정말 저는 인정을 했어요. 저라면 그렇게 한국에서 야구 잘하고 일본에서 그렇게 좋은 대우라면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미국 진출을 앞두고 이대호는 대대적인 체중 감량까지 강행하며 각오를 다졌다. 시애틀 메리너스의 스프링 캠프 현장. 이곳에서 만난 이대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시범 경기에서의 성적이 메이저리그 합류로 이어지는 만큼 집중, 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빅보이의 위력을 선보였다. Number 10, Dae-Ho Lee. 치열했던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대호는 극적으로 25인 로스터에 합류했다. 역시 이대호였다. Dae-Ho Lee, high drive, center field. What a carry on the track. It is out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본 코리안 메이저리그 중이나 한국 선수 중에서 이대호만큼 타격의 스킬이 뛰어난 선수는 몇 안 돼요. 엄청난 타격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대호예요. I've been telling people for years that the best players in this country can compete with the best players in any other country. 잘 친 타자들은 어떤 공이든 간에 배트 중심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처하는 능력이 이대호가 탁월하다는 거죠. 이 컨택은 오히려 박병호보다는 이대호가 더 한 수 위입니다. 컨택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타력도 가지고 있지만은 율도 상당히 좋은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선수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 가장 완벽한 스윙을 구사한다는 이대호.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현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리 동작인데요. 분리라는 게 다리는 나가는데 팔은 뒤로 간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개가 분리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이게 분리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한데 대부분 선수가 잘 안 돼요. 다리를 드는 선수가 있고 안 드는 선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탠스 자세에서 스트라이드가 될 때 이 양손이 백스윙이 최대한 뒤로 또는 자연스럽게 가서 파워 포지션에 가장 잘 갖다 놓는 게 좋은 타자예요. 제가 볼 때는 이대호 선수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가장 뛰어납니다. 분리 동작의 원리는 이렇다. 하체가 스트라이드 후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동시에 상체는 뒤로 최대한 회전한다.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어 각각 제 역할을 하게 되는다. 덕분에 탄탄한 하체의 힘과 상체의 회전력은 시너지를 이룬다. He didn't take that the other way. Everybody say Deo! Charging vacation, it's my hostage refuge. I work in progress, you bleed just like you do. And deep to center. Trout back. Ball into the new seating area in center field. A mammoth blast to straightaway center. Jim Thome would be proud. 박병호의 두 번째 홈런이 초대형 아치를 그렸다. 메이저리그는 열광했다. Como que todo fue un rayazo para allá arriba, que no soy yo no había visto que aquí había metido la pelota ya tan arriba. Dead center is, anytime you can hit it out to center, it's impressive, but that was impressive. Oh my God. I see the flavors in the field. I don't pay my mom. Everybody was just like, we weren't even watching them come in or anything. Everybody was just laughing at the fact that, okay, I can't stand at second base and hit it that far, but it's pretty good. 타깃 필드를 가른 홈런 중 역대 5번째 비거리 초대형 홈런이었다. Standing in the back, washing dishes, not paying attention. Off the bounce, I heard everyone roar. Looked up, ball was right in my face. I had to grab it to save my own chops, and then that's the end of the story. KBO 홈런왕 박병호. 그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가장 먼저 존재감을 드러냈다. 4월 9일 쏘아올린 솔로포를 시작으로 4월에만 6개의 아치를 그리며 화려한 홈런쇼를 선보였다. 뜨거운 4월이었다. 저는 뭐 병호가 들으면 섭섭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좀 많이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잘했으면 좋겠고. 예. 만날 때마다 병호한테는 너 무조건 미국 가야 돼. 이 선배 말 믿고 꼭 도전했으면 좋겠어. 병호가 도전해줘서 굉장히 고맙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신인급 선수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스윙 메커니즘에서는 유명한
그 홈런 타자들에 비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메이저리그 최고의 홈런 타자 푸홀스, 하퍼, 그리고 트럼보. 박병호의 초반 홈런 레이스는 그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올 시즌 박병호는 포스팅 최고액을 쓴 미네소타 트윈스와 계약을 맺었다. 포스팅 금액 1,285만 달러는 스즈키 이치로에 이어서 아시아 야수 역대 2위. 국내 야수 중에선 최고액이다. 한국 선수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감은 고교 야구로까지 번지고 있다. 매서운 눈으로 선수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이들, 바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커지면서 좋은 선수를 선점하기 위한 스카우트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저처럼 그냥 한국에 살면서 메이저리그 팀 하고 있는 스카웃은 거의 한 10팀에서 12팀 정도 되고요. 오늘 지금 여기도 뭐 한국 담당 스카웃 말고 위에서 팀장들이 와 있는 팀들도 한 몇 개 팀 되고 있고요. 이곳에서 박병호 선수를 직접 스카우트한 담당자를 만날 수가 있었다. 미네소타 트윈스는 왜 박병호를 선택했을까? 박병호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관심 많이, 나이에 비해서 좀 상당히 좀 파워 있고요. 계속 시선은 그 박병호한테 각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네, 6구 쳤습니다. 레프트 멀리 갑니다. 홈런송 넘었습니다. 고교 야구 사상 첫 4연타석 홈런을 기록한 박병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눈도장을 찍기 충분했다. 아주 어저께처럼 기억납니다. 박병호의 이 장점이 파워 아닙니까요? 근데 그날 홈런 4개 치는 게 역시 게임에서 그 파워 나올 수 있다. 그럼 안심시키는 것 같아요. So I actually saw Park Byung-ho initially take 5 swings and 4 of them were home runs. It was one of the most impressive performances that I have ever seen in scouting at the amateur level. 박병호는 고교 졸업 후 KBO 행을 택했다. 메이저리그는 또 한 번 러브콜을 보냈고 거기엔 1등 공신이 있었다. 일단 강정호 선수 정말 감사하죠. 이 모든 대한민국 선수들은 아마 강정호 좀 많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무릎 부상 후에 8개월 만에 타석에 선 강정호. 이제 강정호가 2사 2부에서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3타석이 모두 득점. 예. 타고 윙스로 강정점 완전 넘었어요. 강정호가 복귀를 신고합니다. 이 타구는 안쪽. 타석 홈런 강정호. 강정호는 건재했다. 올 시즌 역대 최다인 8명의 코리안 메이저리거가 탄생한 데에는 강정호의 역할이 컸다. 1994년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와 입단 계약을 맺으면서 코리안 메이저리거의 역사는 시작됐다. 이후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했고 또 성과를 거두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야구는 여전히 변방이었다.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이 한국의 나라의 그런 그 야구 수준을 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메이저가 왔다 하는 식의 그런 발언도 하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뭐 저희가 실력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KBO에 있는 선수들을 다 데려갈 정도고 선수들이 생각하는 거나 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점들이 이제는 완전 바뀐 것 같습니다. WBC와 베이징 올림픽 여러 차례의 국제대회를 거치며 한국 야구는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3년 진출한 KBO 출신 류현진의 성공은 한국 야구에 대한 관심을 한 발 더 나아가게 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KBO 출신 야수 강정호의 성공. 그것은 한국 야구에 대한 믿음이자 확신이 되었다. 강정호 선수의 성공이
유현진 선수가 성공을 했을 때보다 임팩트가 더 센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야수들한테 많이 관심을 가졌고 또 새로운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는 강정호 선수가 정말 뭐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됐죠. 강정호가 성공을 하면서 이게 한국의 데이터가 미국 와도 통하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강정호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동안 아시아 야구를 대표하던 나라는 일본이었다. 그러나 일본 특유의 스몰볼 야구는 정교함은 있었지만 파워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메이저리그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편견 또한 강해졌다. 이치로 선수의 대성공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 선수들에게는 좀 악영향을 불러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치로 같은 타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타력을 떨어뜨리는, 근데 우리 선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격폼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고 장타를 목표로 하고 있기. 2012년 박병호의 배트는 앞뒤 움직임이 거의 없이 도끼로 내려 찍듯 한 번에 강렬한 스윙 궤적을 그려냈다. 백스윙이 간결해지면서 중심 이동이 줄었고 그만큼 타구의 정확성과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박병호 선수는 바깥쪽을 잘 치는 선수였고 몸쪽에 대한 대처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또 있었다. 박병호가 몸쪽 빠른 공에 유독 약하다는 점이었다. 몸쪽 공은 박병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야수들이 정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바깥쪽을 어설프게 던져서는 4번 타자들이 또 체격적으로 좋잖아요. 뭐 이대호 선수라든지 보면 배트도 긴 걸 쓰기 때문에 웬만한 바깥쪽은 4번 타자한테는 치기 좋은 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몸쪽을 던지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이 몸쪽 공을 팔을 펴서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배트가 거의 1m 가까이 60cm 이상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포인터가 이 몸쪽에 올라 그러면은 이 손이 이까지 나와야 돼, 이까지. 그래야 이 배 중심이 여기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팔을 피면 어떻게 돼요? 각이 안 나옵니다.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각이 안 나와요. 2013년 스프링 캠프. 몸쪽 공을 정복하기 위해 박병호는 절치부심했다. 작년에 몸쪽 대처하는 게 제 몸의 한 80%가 완성이 됐었어요. 근데 그 20% 나머지를 채우는 게 지금 캠프에 박병호는 그 과제를 해냈다. 2014년 박병호는 몸쪽 낮은 공까지 당겨치면서 무결점 타자로 거듭났다. 그 비결은 이 타격폼. 박병호의 트레이드 마크인 몸통 스윙이 탄생한 것이다. 하체가 이 대퇴가 단단하고 힙에 어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양팔을 붙여서 힙으로 턴을 할 수 있는 박병호만의 어떤 특이한 타격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크닉이죠. 병호가 지금 가장 보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이 포인트가 한 3가지가 되는데, 스트라이드 하기 전에 발을 모았다가 직선, 유효질량을 내는 이 병진하는 그 동작이 굉장히 강하고 폭도 크고 강하게 스트라이드 하는 그런 스트라이드를 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그런 어떤 허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강한 오른팔을 쓸 수 있게 붙여서 나오는 그런 회전력, 종합적으로 돼서 병호가 이런 그런 엄청난 타구를 내는 타자로 성장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딱딱한 선수는 아마 그 볼에 따라가기 힘들 것입니다. 또 박병호 선수는 유연성도 겸비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몸통 스윙에 빨리 적응이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통 스윙은 박병호가 가진 탁월한 힘과 유연성의 결과다. 튼튼한 하체에서 시작된 힘이 강한 스트라이드 동작을 통해 손실 없이 허리까지 전달된다. 거기에 유연한 허리와 강력한 골반의 회전력이 더해진 몸통 회전. 그리고 그 힘이 임팩트를 가하는 오른팔까지 더해지면서 폭발적인 타구를 날려보내는 것이다.
타석에 선 박병호는 유독 등번호가 정면에 도드라져 보인다. 몸통 스윙의 회전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많이 보이죠. 예, 이게 좋은 자세예요. 국내 타자뿐 아니라 일본, 미국을 보면 잘 치는 타자는 스타트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팔을 끝까지 당긴 거예요. 이게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공까지 가는 이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에서 힘을 많이 가속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면 가속이 덜 붙은 상태에서 맞으니까 비거리가 생각만큼 안 나가는 거예요. 활 시위를 당기듯 최대한 상체를 비트는 준비 동작.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타자로 꼽히는 마이크 트라우드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다. 탁월한 힘과 유연성,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박병호의 몸통 스윙. 메이저리그도 감탄했다. He has raw power. I mean, let's take a look at the swing of the pitch. It looked like a little cutter coming inside that stayed inside and didn't cut. And they have a tendency to go a long way, those cutters. But he pulled his hands in, and this guy likes to extend it. But yeah, you see how tight he pulled those hands, and he's got great power. 그래서 저는 선수 시절에는 이 몸쪽 공으로 오면은 팔을 펴가지고 파울을 쳐버렸습니다. 파울을. 근데 그거를 박병호 선수가 이 몸통 스윙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만드는 건데 그게 진짜 정답이거든요. 박병호 같은 그런 선배가 내 앞에 있었으면은 저도 아마 좀 따라하고 막 했을 텐데. 하지만 박병호의 눈부신 초반 레이스는 메이저리그 타 구단들의 정밀 분석 대상이 됐다. 약점인 빠른 패스트볼에 집중 공략당하며 슬럼프에 빠졌다. 박병호에게 변화가 필요했다. 지난 3일 2루타 2개를 포함해 시즌 첫 3안타를 기록하면서 박병호는 14경기 만에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 경기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다. 바로 타격 폼에 또 한 번 변화를 준 것이다. 다리를 오므리는 동작을 생략하고 바로 왼다리가 앞으로 나가며 폼이 좀 더 간결해졌다. 타격 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붙였다 크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기존의 타격 폼이었다면 준비 동작을 최소화해 약점으로 노출된 빠른 패스트볼에 대처하는 자세로 타격 폼을 수정한 것이다. 준비 동작이 좀 늦어서 좀 실투가 와도 이제 파울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준비 동작을 좀 빨리 하면서 대처를 하려고 오늘 좀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거를 좀 잘 유지를 해서 좀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정호 선수 역시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타격 폼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타격을 할 때 다리를 높이 드는 레그킥 동작 때문이었다.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대체로 타석에 발을 붙이고 타격을 한다. 안정적인 하체를 확보해서 빠른 볼에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강정호의 한쪽 다리를 드는 레그킥 동작은 몸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빠른 공 대처에 불리할 것이란 논란이 있었다. 레그킥은요, 레그킥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리를 아무리 높이 들더라도 어떻게 되었든 발은 먼저 땅에 닿게 돼 있는 거예요. 다리를 들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놓는 동작과 그 시간 조절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가는 과정에서 출발을 할 때 몸 전체가 많이 움직이느냐 아니냐. 그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오로지 결과로 판단되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 강정호는 시범 경기 부진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뛸 준비가 안 됐다는 혹평을 들으며 데뷔 후 3경기 동안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다. 자연스레 레그킥에 대한 논란도 가속화됐다. 하지만 강정호는 남다른 자신감을 보이며 훈련에 매진했다. 4경기 만에
정확하게 7타석 만에 뽑아낸 메이저리그 첫 안타. 이 안타에는 강정호 특유의 무기가 없었다. 일으켜 힘이 극대화된다. 상하체 분리 동작이 가장 탁월하다는 이대호. 그의 레그킥 역시 분리 동작의 원리를 잘 활용한 타격폼이라고 한다. 이대호 선수는 우리가 레그킥을 하지만은 레그킥 한다는 그런 거를 못 느낄 정도로 레그킥을 해요. 상당히 그 이대호 선수가 높게 레그킥을 하는데 강정호 선수 이래 보면 이 발끝이 이 뒷다리 쪽으로 오기 때문에 나가는 스트라이드 나가는 폭이 넓어요. 그런데 이대호 선수는 레그킥 높게 하지만은 발끝이 스트라이드 딛는 쪽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체중을 사용하면서도 투수한테 적응할 수 있는 스트라이드 여기 이제 짧게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빠른 볼이나 느린 볼이나 이 시간 차에 별로 두지 않고 잘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대호의 활약을 감안할 때 현재 메이저리그의 대접은 만족스럽지 않다. 한 포지션에 두 선수를 번갈아 기용하는 플래툰 시스템 때문이다. 플래툰 이렇게 뛰는 선수들은 잠 잘 때도 불안하게 자고요. 잘할 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잘할 때는 계속 나가고 싶고 나한테 기회만 있으면 내가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게임을 못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좌절이 생기고 힘들겠어요. 무엇보다도 이대호 선수와 함께 플래툰을 맡고 있는 애덤 린드라는 선수가 물론 시애틀 입장에서는 3명의 유망주나 줬고 데려오기 위해서 올해 연봉도 $800만 이대호 선수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어차피 올 시즌 끝나면 FA로 풀려서 팀을 떠날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린드를 반드시 써야 될 만한 그런 요인이 없는 선수예요. 지금 같은 활약만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린드의 출장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대호 선수의 출장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정된 기회 속에서 이대호는 최고의 활약으로 시애틀의 보물이 되어가고 있다. He didn't take that the other way. Everybody say Deo! Oh yeah! Boom, boom, boom goes Deo. And he gets a curveball. This is a breaking ball, 82 miles an hour, right in the middle of the plate, and he hits it off the warehouse. Beautiful. He's no stranger to home runs. He's a great career over in Korea and Japan. And he is becoming an early legend here. 얼굴을 보잖아요. 그리고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내가 게임 못 나가서 막 좌절하고 막 화가 나는 모습이 아니고 나한테 기회만 생기면 내가 팀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지 100%가 아니라 한 1000%로 뛰고 있는 것 같아. 그만큼 정말 저도 정말 인정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던 김현수 선수는 시즌 초반 오랜 침체기를 겪었다. 한 마리 칠 수 있는 타율, 또 홈런을 많이 쳐야 된다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을 김현수 선수한테 줬던 게 선수 본인을 너무 좀 압박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I was actually a little bit surprised with Kim Hyun-soo, the fact that he struggled so much in spring training. I thought that he would be better. 신고 선수 출신으로 2006년 KBO 리그에 데뷔한 김현수. 누구보다 많은 안타를 때려냈다. 타격 기계라는 별명까지 얻을 만큼 정교함과 파워를 두루 갖춘 KBO 최고의 타자로 군림했던 김현수 선수.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김현수 역시 변화를 시도했다. 타격을 할 때 높이 들었던 다리의 위치를 낮게 바꾼 것이다. 메이저리그의 빠른 공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였다. 하지만 스프링 캠프에서 김현수를 만난 최희섭 해설위원은 우려를 표했다. 김현수 선수와 같이 미팅을 한번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타격 폼에 나왔는데 벌써 자기 잘못된 스윙을 알고 있어요. 한 2, 3주 정도. 홈런 치는 그 선수들하고 같이 배팅 훈련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들도 멀리 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윙이 커졌다. 그렇게 인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Second and third, one down.
Wade cracks that one towards first. Nice play by Darren Ruff. 한 방을 보여야겠다는 욕심이 김현수의 발목을 잡았다. 홈런 타자들과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생가사를 기록해 있잖아요. 마이너냐 메이저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훨씬 더 기량에 미달되는 타격 폼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심리가 불안하니까. 메이저리그는 가혹했다. 4월 한 달간 김현수가 출전한 경기는 고작 6경기. 기회가 없으니 기적도 기대할 수 없었다. 볼티모어 구단과 언론은 김현수에게 마이너리그 행을 압박했다. 하지만 김현수는 꿋꿋이 그 시간을 버텨냈다. 그리고 11일 만에 선발 출전한 김현수. 오랜 부진을 탈출한 신호탄이 터졌다. 이날 김현수는 3안타를 기록하면서 눈도장을 찍었다. 김현수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후 김현수의 출장일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탁월한 선구안과 정확한 컨택 능력을 앞세워 예전 우리가 알던 그 김현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시즌 초반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던 볼티모어가 꺼내든 김현수 카드는 대성공이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한국보다는 훨씬 짧아졌어요, 지금. 준비를 굉장히 빨리 하고 왼발 앞에서 다 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김현수의 첫 홈런. Kim right field, is this number one? It is gone for Kim, and the Orioles have the lead. His first major league home run has put the Birds on top. Boy, did that ball get out of here in a hurry. You know, of course, you're probably going to give him the silent treatment. You know, first major league home run. What's going on here? There you go.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안 넘어갈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넘어가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기쁘시다면 좀 더 웃으시라고. 못 뛰는 거는 뭐 내가 다 초반에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 항상 뭐 언제든지 나가게 되면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게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You know, it's a special moment from him, and you know he collided with a fastball. They'd been pitching him there, and he cheated a little bit and got him. But you know, he's hit home runs before, and we'll hit some other ones. But I'm happy for him. He's on base a couple of times for us. 지난 3일 보스턴 내야수들은 우측으로 타구를 많이 보내는 김현수의 타구 방향을 의식해 수비 시프트를 걸었다. 하지만 김현수는 수비 시프트를 보기 좋게 뚫고 또 하나의 안타를 만들어냈다. 수비 시프트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김현수 스스로가 증명해낸 것이다. 쇼홀터 감독이 결국은 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그 타이밍에 김현수 선수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기용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와중에 쇼홀터 감독의 그런 마인드를 돌려놓은 게 김현수 선수고 우리 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김현수 선수의 모습 그대로 펼친다 그런다면 앞으로도 큰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오늘도 그곳에선 전 세계 최정상의 투수들이 한 구 한 구 혼신의 힘을 싣고 있다. 메이저리그 괴물 투수들의 평균 구속은 약 148km. 빠르고 무브먼트